네, 안녕하세요. 헌법 이은영입니다. 오늘도 김폴카 폴카칩 24년 행정고시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에 두 개씩 지문 가져왔고, 첫 번째는 근로기본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앞두고 걱정하시는 재산권 관련된 개념 지문 두 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본권 문제입니다. 1번 지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에는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여기서 힌트를 준 거죠, 사실.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에 육박하고 있죠. 지금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 따옴표 뒷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틀린 부분은 어디죠? 헌법에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있죠? 있습니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헌정사적으로 적정임금은 8차, 최저임금 9차 이렇게 도입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이게 틀렸죠.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X 이렇게 돼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헌법 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조항 1항 부분에 보면 정확하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어떤 적용을 할 것인지는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관련된 지문으로 이런 것들도 있죠.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부터 바로 도출되냐? 그건 안 된다. 왜? 헌법이 법률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되었을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헌법에서 직접 청구할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는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2번입니다. 헌법은 국가 유공자, 누군지 잘 봐야죠. 유가족이라고 하네요. 유가족에 대해서 우선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없다. 이거 판례가 변경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영역이죠. 유가족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 32조 6항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건 32조 1항의 내용이고 이거는 32조 6항에 대한 내용이죠. 32조 6항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국가 유공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상위 군경 그 다음 전몰 군경의 유가족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 유공자 점을 찍죠. 상위 군경 그리고 점을 똑 찍는 겁니다.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 전몰 군경의 유가족. 제가 딱딱 끊어 읽는다 이렇게 끊어 읽기 때문에 유가족은 어디에만 수식되어 있다? 전몰 군경의 유가족만 있지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따라서 이 세 집단에 대해서만 32조 6항은 우선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규정이 없다. 잘 보셔야 돼요. 누군지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 부분은 이 규정이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유가족한테 가산점을 10% 주는 사건에서 심사 기준 뭘로 했어요? 평등권 심사 기준이지만 가산점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평등권 심사 기준 가산점 사건은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했어요.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했고 결론 뭐가 됐죠? 위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 조문이 근거가 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이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방, 이것을 박탈당한 일반 응시생들의 공무단위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따라서 평등권, 비례원칙 심사, 위헌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이 지문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재산권 지문입니다. 1번, 2번. 1번은 우리 지지난 시간 입법고시 문제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지문과 연관이 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산권 심사 기준과 관련이 있는 지문이에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 정도, 입법자가 얼마나 제한할 수 있는지 그 제한의 허용,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제한을 수인해야 될지, 그 허용 정도는 그 재산권이 갖는 성격을 보겠다. 사회적 기능, 재산권 행사가 기본권 주체와 또한 사회 전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재산권이 나의 자유보호장,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 따진다면 내 개인의 문제고 나의 자유보호장적인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 심사도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타인과 관련성이 높다. 우리가 이거를 헌재가 뭐라고 하죠? 재산권 행사가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한이 허용이 더 많이 되고 심사 기준은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만의, 나의 권리만의 문제라면 재산권을 제한할 때 엄격한 심사가 돼야 되지만 대부분의 재산권 관련은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이 크다.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토지, 농지, 동물 이런 것들. 최근 판례에서는 임대차 관계, 이런 것들 사안에 있어서 사회적 연관과 기능, 집주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 세입자를 위한 그런 연관성 기능이 크면 클수록 심사 기준은 엄격이 아니라 완화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재산권 관련된 개념이고 심사 기준 관련해서 요즘 자꾸 출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헌법은 국민의 구체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 수익, 처분을 보장하면서도 나의 자유로운 이용과 수익과 처분을 보장,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하면서도 23조 3항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 필요가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LH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노량진 일대 땅을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해야 되죠. 23조 3항이 규정하는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어떤가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내용을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2번은 우리가 이제 재산권, 여러분들 헌법 조문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법은 23조 1항, 2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고 3항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1항이 얘기하면서도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더욱이 우리가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재산권의 행사는 네 맘대로가 아니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공공복리에 반한다면 우리가 제한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항, 2항 모두 보장을 하면서도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중에서도 3항의 제한이 있어요. 공공 필요가 있다면 재산권을 수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경우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상은 법률로서 해야 되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조 3항의 경우에는 공공필요라는 요건이 필요하고 플러스 뭐가 따라야 된다?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이 공공필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녹아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줄여서 공공필요라는 것입니다. 우리 판례 사안에서 이런 거 있었죠. 이 공용 수용을 하는 주체가 꼭 국가여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 사기업도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기업이 공익성이 없는 고급 골프장,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국민의 땅을 수용한다? 그건 공익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질문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3조 3항에 대해서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헌법 재산권은 이런 이슈가 중요하죠. 23조 1항, 2항에 따른 일반적 제한인가 아니면 3항에 따른 공용 수용인가 혹은 공용 제한인가 라고 할 때 1항, 2항의 제한인지 3항의 제한인지가 문제될 때 헌법재판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1항, 2항에 따라 우리가 수인해야 될 사회적 제약에 불과하다. 그러면 사건 결정을 내리죠. 그것을 한번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 최신 판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때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근로의 권리, 재산권 주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재산권 부분 한번 법조문 보시면서 근로의 권리, 재산권 조문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폴카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